하루 8분 한국 뉴스 종합 요약.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두시면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025년 2월 8일 토요일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진행.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변론에서는 계엄령 선포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계엄령의 정당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헌재는 이번 주 내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따라 전국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국 한파 계속, 서울 -12도 기록.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어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동파 방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노약자와 야외 근로자들의 한파 피해가 우려되어 각 지자체에서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00명대 유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78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3일 연속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 방역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한편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치. 여야 4월 총선 앞두고 공천 경쟁 본격화.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혁신 공천을 내세우며 새로운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지만 계파 갈등으로 인한 내용도 예상됩니다. 특히 청년층과 여성 후보 발굴에 주력하고 있어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 구성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대체공휴 1법 개정안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대체공휴 1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휴일이 늘어나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경제계에서는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체로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결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금리 동결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기 상황에 따라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 성공.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술 개발로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성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확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 계획 발표.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의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5조 원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결정은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부응하는 동시에 현지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 효과도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 서울시 청년 주거 지원 확대 방안 발표.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전용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N번빵 주범 조주빈 2심 선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N번빵 사건의 주범 조주빈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조가 유지되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보다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학가 코로나 세대 졸업식 진행. 전국 대학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면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졸업식은 코로나 세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졸업생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마친 것에 대해 자부심을 표현했지만 취업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추가 제작 발표. 넷플릭스가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0편 이상의 새로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선보일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국내 제작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세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올해 완전 정상화 선언.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올해 행사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운영되었던 지난 2년과 달리 올해는 해외 게스트 초청과 대규모 야외 행사 등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을 정상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화계에서는 이를 통해 한국 영화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 미중 고위급 회담 개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외교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양국은 무역 갈등, 대만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뚜렷한 합의 점은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 개선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좁히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U, 탄소 국경세 도입 확정. 유럽연합, EU, 이 탄소 국경세 도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대EU 수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관련 업계와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며 기업들의 친환경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재확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 중이며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스포츠 2026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 본격화. 2026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스웨덴, 이탈리아 등이 유치 의사를 밝힌 가운데 IOC는 오는 7월 최종 개최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유치 계획은 기존 시설 활용도가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 수상.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1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하루 8분 한국 뉴스 종합 요약.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두시면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